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 우리를병원 김상도 원장입니다. 지금 이건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람을. 뼈가 있고 이 뼈하고 뼈 사이에 보이는, 다른 말로 물렁뼈,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표현하죠. 뼈 디스크, 뼈 디스크, 뼈 디스크. 그리고 이 뼈하고 뼈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서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멍이 좁아진 걸, 이 구멍은 신경공이라고 하고요. 이 구멍이 좁아진 걸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중심신경관이 좁아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중심신경관과 신경공이 같이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다, 추간판 탈출증이다. 그리고 이제 모형을 보게 되면 무슨 나사가 이렇게 막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뼈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뼈가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뼈가 이렇게 틀어지면 뼈하고 뼈 사이에서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신경도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걸 건들지 않으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서 걸으면 자꾸 이게 틀어진 상태로 걷기 때문에 이 신경이 쭉 내려가면 다리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다리가 확 애립니다. 그래서 10분, 20분 걷다 보면 다리가 애리니까 다리를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막 때리고 풀어지면 다시 걷고. 이런 환자들은 저희가 뭐 연중무휴지만 보통 봄에 저희가 좀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 꽃 구경을 많이 하다가 남들은 계속 꽃 보면서 걸어가는데 자기는 걷다 보면 다리가 애려가지고 좀 쉬어야 되니까 속이 상해서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봄에 수술 많이 합니다. 이 나사 고정술을. 이 나사 고정술은 틀어진 뼈를 다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다시 맞춰주면 다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맞춰서 고정을 하는 방법이 이 나사 고정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합니다. 이 나사 고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나사는 이빨 임플란트 하는 거하고 거의 성분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기만 좀 크지.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실 건 아니고요. 실은 이 틀어진 뼈를 맞춰주는데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인공뼈를 넣게 되거든요. 실은 그 인공뼈가 훨씬 중요하고 그 인공뼈가 이 뼈하고 뼈를 붙여주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입니다. 뭐 나중에 빼지는 않지만 빼도 무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허리뼈가 5개인데 그 중에 4번, 5번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4번, 5번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위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많이 상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허리에 좋은 것은 허리 운동을 곧바로 하는 건 허리에 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보통 등 운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수영이 우리가 좋은 이유도 자유형이라든가 이렇게 저병, 평형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광배근과 등 근육이 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등 근육과 허리 근육은 하나로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같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헬스장이나 뭐 이렇게 이 PT 같은 이 운동 시설 가게 되면 허리만 확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요가 이런 걸 추천해 주는 것도 우리가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다고 부드럽게 운동을 하면서도 근육은 강해지기 때문에 허리를 보강해 주는 데는 저희가 좋은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본인이 자유형과 배영이라든가 평형 같은 것이 충분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은 뭐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저희가 대단히 연구로 논문에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인구들의
허리 불균형이 왜 발생하는가. 그래서 앉아서 밧을 매거나 논을 매거나 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허리에도 변형도 많이 온다고 보고가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물론 그렇게 우리가 잘 안 되지만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일단 해주고 다시 또 일을 하고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라든가 야구, 그다음에 하키 이런 운동은 뭔가 한쪽을 축을 잡고 도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쪽으로 했다가 또 이쪽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사람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그래서 최근에는 본인이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으로 야구 스윙을 하더라도 하기 전에 한 후에 준비 운동을 5분 10분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실제 경기에 임할 때는 원래 본인에 맞게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대편도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요. 실제로 이 목뼈가 자라가지고 신경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실제로는 일본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민족이라든가 이런 종의 좀 특성이 또 좌지우지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앉아서 논이라든가 밭을 반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구부려서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확실히 허리뼈 변형에는 안 좋다라고 보고는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그냥 간단한 국밥에 밥 먹고 나오면 안 그러는데, 꼭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삼겹살 구우면은,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친구들도 다리 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허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살이 좀 찌면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라든가 근육이 조금 압박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액순환이 조금 문제가 돼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를 여러 가지 좀 증상이 심하다면 해봐야죠. 꼭 허리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계절에 이제 겨울에 많이 춥게 되면 근육도 수축하게 되고 혈관도 수축하게 되고, 그래서 몸도 웅크리게 되고 바깥 활동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원래 발생 비너가 높은 부위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집안 온도를 조금 높이고 집안에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원 수는 하루에 보통 외래 환자가 200명에서 많게는 250명, 300명까지도 오게 되고,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 치료는 거의 100명 이상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술은 1년에 한 5천 건 정도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내고 있습니다. 그 수술에는 간단한 시술부터 이렇게 나사 고정하는 큰 수술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 우리를병원 김상도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통을 예방해주는 허리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운동은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잠깐 살짝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 배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누워있는 자세에서 한쪽 다리만 들어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거의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 내리신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편도 똑같이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복근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누워서 자전거 타듯이 양쪽 다리를 30초에서 1분 정도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리 뒤로 뻗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요가할 때 고양이 자세라고 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펴고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쭉 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리와 몸통과 머리가 일자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도 도움이 되는데요. 손을 앞쪽으로 쭉 펴고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무릎만 45도 굽혀졌다가 다시 피는 운동입니다. 상체 들어올리기 운동인데요. 다른 말로는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도 하고 상당히 허리에는 좋은 운동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그 상태에서 상체를 손바닥을 지면을 밀면서 팔꿈치가 완전히 펴질 때까지 쭉 밀어 올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엎드려서 또 한 5초간 쉬고 반복적으로 10회 정도 시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뒤쪽으로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사실상 이것은 어르신들은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보통 30대에서 50대 사이 정도에서 추천이 많이 되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뒤쪽으로 최대한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다리도 같이 쭉 펴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기인데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견인 치료라고 허리를 쭉 펴주는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 중에 한 부분 동작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45도 정도로 구부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지면과 떨어뜨려서 쭉 들어 올려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서 도움이 있다고 밝혀진 운동입니다. 똑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리시고 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배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기고 그 무릎을 손으로 잡은 다음에 더 이상 안 닿을 정도로 최대한 끌어당긴 상태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그 전 상태 1번 단계로 원상복구해서 5초 정도 쉬시고 다시 또 끌어당겨서 5초 정도 하시고 하루에 이것을 아침에 20번, 점심 때 20회, 또 저녁에 자기 전에 20회 정도 하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로 바닥 누르기인데요. 이것은 허리와 엉덩이를 최대한 바닥과 밀착시킨다고 생각하고 지면에다 최대한 허리와 엉덩이를 눌러주는 운동입니다. 협착증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은 디스크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은 운동입니다. 윗몸을 누운 상태에서 어느 정도 20도에서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정지하고 앞으로 나란히 한 손을 무릎에 갖다 대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정도 유지를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협착증 환자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디스크가 심한 환자에서는 추천이 되지는 않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엎드릴 경우에 허리의 압력이 오히려 조금 높아질 수가 있어서 가뜩이나 압력이 높아서 디스크가 뒤로 나와 있는데 거기 압력을 더 높이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스쿼트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 운동은 비단 허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리가 안 좋은 사람도 일어서게 되면 무릎 관절이라든가 발 뒤꿈치에서 체중을 같이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게 걷기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라든가 무릎, 종아리 그리고 발에 또 어느 정도 압력이 분산되면서 골고루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허리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분 정도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 이상 하게 되면 허리 관절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저는 수영하고 가파르지 않은 산에 어느 정도 약간의 등산을 해주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저희가 주변에 보면 운동장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다녀도 될 텐데 별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수영을 하는 이 효과를 같이 걷기와 등 근육을 같이 발달시키는 운동을 같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지금 창피한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 그리고 팔을 휘저으면서 평지를 걷기 그리고 가파르지 않은 산을 등산을 하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추천을 안 하시나요? 그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추천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이걸 하다가 다칠 수가 있고 이제 뭉쳐진 등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안쪽에 있는 인대라든가 아니면 뭐 뼈, 디스크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해주는 운동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가다가 근육이 뭉치면 이렇게 마사지 해줘서 풀어주는 효과인데 그것을 조금 약간 과하게 좀 극대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약수터에 있는 나무의 등을 때리는 운동을 저희들이 어디서 보고를 한다거나 정립되어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그거를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르다 하면 상황에 맞게 하셔도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겠습니다. 오늘은 요통을 예방해주는 허리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